직업을 하고 아까 말한 선수 수익인가요? 선수 수익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메가패스 1년치 강사료인데, 그러면 강사료 직업은 어떻게 됐는지가 또 한 친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강의를 들었다고 치자고요. 어떤 학생이. 그러면은 A 강사가 15시간을 듣고 B 강사가 10시간을 듣고 C 강사가 뭐 5시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사가 실제로 들었던 시간 곱하기 강사요율을 해서 이제 그 강사료한테 강사료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놓으면은 그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주원 그 회장님한테 직접 강의 듣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서 300명 밖에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강의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명, 30만명이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메가 스터디 교육의 온라인 강의의 강점이라는 거는 어떤 정도의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거를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순간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출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에 30명이 타야지 손익분기점이 넘기는데 그 버스에 50명이 타나 100명이 타나 비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버스에 50명이 탈 때에 그 버스 기사비 그 월급, 버스의 감가상각비, 버스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50명 탈 때나 100명 탈 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온라인 강의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은 어느 순간에 딱 지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이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매우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나온 질문이 한 아이디로 여러 명이 들어오면 어떨까 할 거냐라고 또 걱정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동사 같은 거는 그 교재로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메가패스 뭐 종합반을 신청했다고 시작고요. 했는데 이 학생한테는 교재를 과목당 한 권씩만 택배로 보내줘 버립니다. 그럼 교재가 없어서 딴 친구들이 들을 수가 없죠, 그죠? 재본에서 복사를 하기에는 또 불편하고 더더구나 요즘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는데 한 아이도 여러 개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 수익 같은 경우도 앞서 본 것처럼 상당합니다. 그 금액이. 왜냐면 독점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교재 가격이 매출의 14%나 됩니다. 교재 가격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좋더라.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말씀을 더 드릴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가격 그 학원비 부분에 대해서 학원비가 늘어가니까 P가 있고 Q가 있잖아요. Q 부분은 학생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매출 감소의 우려를 걱정을 많이 해서 내가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 P 부분인데 학원비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학원에서 1시간에 학원비를 얼마를 받는지는 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 받은 바를 학원에 이제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 같은 거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연간 한 6% 정도는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학원 중에서
이제 기숙 학원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양지 기숙, 서초 기숙, 러시아 기숙 학원들이 있는데 이 기숙 학원들의 이제 그 학원비가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새끼 다 먹여주고 자고 하니까. 그런데 이 기숙 학원들은 100% 전부 다 차고 그 빈자리는 수능 끝난 직후나 좀 빈자리 생겼다가 정식 개강하는 2월이면 꽉 찹니다. 그래서 뭐 가동률 20% 30%뭐 제조업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는 이제 그런 걱정도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러셀이 런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러셀가 기존에 그 강남하고 있는 강북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8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해서 수업을 들었고 있고요. 러셀 독서실은 월 52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단가 강좌 우선 할인권을 줘서 한 강의를 단가 중에서 주 1회 듣는 거는 26만 정도 받고 주 3회 받는 거는 뭐 56만 원. 그러니까 러시아 독서실에서 50만 원 그냥 고정적으로 받고 그래서 단가 두 개 들으면은 뭐 100, 한 50만 원, 120만 원. 그러니까 학원비가 고등학교 학원비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고 그 재수 학원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이제 정기반이 이제 오픈하는데 강의는 오전 7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풀로 돌리는데 월 2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다녔던 분들한테는 매우 아깝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우 이거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우진 강사나 이제 이다지 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영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엔터테인먼트사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제가 예전에 뭐 다도다도 나와서 얘기했던 튜브 엔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돌 스타들을 데뷔를 시키거든요. 키워서. 그런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인기 스타 강사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부에서 육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도 있잖아요. 지방에도 뭐 용인의 기숙 학원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많은 학원 강사들 중에서 뭐 양지 기숙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냥 오픈라인에서 강의를 하다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치동으로 와서 단가를 맡겨보고 거기서도 정말 잘한다고 싶으면은 이제 데뷔를 시키는 거죠. 인터넷 강의 데뷔. 왜냐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은 학원생 수가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은 학원생의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현유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학동역 근처에서 4층짜리 빌딩을 300억 주고 샀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에서 300억짜리 빌딩을 사시는 분. 이런 건 누구나 꿈꾸는 강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강스타 강사를 키우는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사를 엔터테인먼트 주로 본다면은 그 SM이나 JYP 같은 거 투자할 때 논리는 간단하거든요. 큐벤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돌 스타를 데뷔시키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과거처럼 뭐 소규모 업체들이 뭐 아름아름 이제 했었던 수준이 넘어서서 산업화에 성공한 기업이라면은 달리 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괜찮아 보인다는 거고 이 메가스터디 교육 본사가 그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지하에 가보면은 스튜디오가 있어요. 자체 스튜디오가. 그리고 유튜브에도 메가스터디 교육 엔터 치면 이다지 강사님이 뭐 소개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그냥 분필 던지면서 강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저보다 지금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던 분들이나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던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단순하게 학원, 성장성이 없는 학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고등학교 시장을 장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성인 교육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판이 열린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 강사가 나간 거에 대해서 나갈 거에 대한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때 저 친구들이 이제 동생들이 현우질이라든지 이다지 선생님의 그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냐고 해서 그거는 모른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한 3년 단위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건데,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서 갈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무형자산을 보니까 많은 돈을 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아마도 투자라는 거는 100%가 없거든요. 그냥 주사에 던지는 것처럼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 확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는 뭐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뭐 대충 이제 한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제가 그때 물어봤던 거 좀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크게 많이 이제 물어본 건 없네요. 네, 아이고 이거 벌써 50분이나 지나버렸네요. 이거.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발표했던 메가스터디 교육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번 달에 매달 저희 모임이 하거든요. 매달 모임 하는데 저희 모임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보통 한 4명, 5명 이상은 다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발표를 하면은 한 10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투표를 해서 한두 종목 이제 매수를 하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뭐 제가 야스하고 메가스터디 교육 2개를 발표했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미 성장할 만큼 다 성장했다. 더 이상 성장 반응이 더 이상 그 뭐 친구들의 그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는 이미 다 보여준 거다. 더 이상 성장 어렵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뭐 다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저희의 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유 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투자라는 게 100%가 없잖아요. 그냥 확률 게임이니까요. 뭐 지난번에도 큐브엔터 제가 한번 다독다독 나와서 한번 그쪽 나오신 분한테 이거 사서 지금까지 홀딩 하면은 뭐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 팔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손절해 버리거든요, 다들. 주가가 빠지면은. 그런데 좀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좀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한 올 가을이면 어떨까, 내년 봄이면 어떨까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은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좀 덜 흔들리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걱정스럽거든요. 하루가 아니라 뭐 분 단위로 보면서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 왜 떨어졌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는데 답도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 호흡으로 넓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팟캐스트 신감기 같은 것도 저는 재밌게 보긴 하는데 그거는 더 믿거나 말거나 이거든요. 뭐 금리 올라가는지 우리가 알아서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금리 떨어지면은 주식 다 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재미로 듣는 거지 그게 실전 투자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재미로는 보는데
이제 우리는 시장 투자자들 아닙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도 종목 위주로 올리고 있고, 오늘 이까지 올리고 다음부터는 아마 저희 모임에서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 거기다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올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재미삼아 올리는 거니까 뭐라고 이제 확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또 동영상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올릴지 자주 못 올릴지는 뭐 저도 먹고 살기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